안녕하세요. 헬조선 직장인의 애환을 풀어가는 산호비 진대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의 첫 산호비 생활 중소기업 썰에 대해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퇴사한 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던 썰과 귀국 후 외국계 기업 산호비로 취업한 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1월 중소기업에서 첫 산호비 생활을 시작하여 2015년 설 연휴 당시 추노에 대하여 고민하다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에는 퇴사 프로세스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사표 양식을 검색하여 작성하고 A4 용지로 고이 접은 봉투에다 사표서를 넣어서 사장님께 제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진대리는 정말 개노답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급하게 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사람 다시 뽑고 인수인계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도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고 약 2달 정도 더 재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말년병장 같은 상태라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터치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유학원을 찾아다니고 어학원과 홈스테이를 알아보는 등 어학연수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7월 저는 캐나다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원을 갔는데 입학생들의 영어 레벨에 맞는 클래스 선정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사계절 영어 단어도 모르던 노답의 진대리는 로또 용지 작성하듯이 시험지는 다 찍고 인터뷰는 콜럼버스가 처음 조우한 원주민과 대화하듯이 신나게 바디랭귀지만 하다 나왔습니다. 어학원의 클래스는 비기너, 엘레멘터리, 로우 인터, 미들 인터, 하이 인터, 어드밴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한국인은 로우 인터나 미들 인터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진대리는 당당하게 엘레멘터리 클래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엘레멘터리 클래스에 들어가니 한국인은 한 명도 없고 남미, 중동 친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영어 공부하기에는 최적화된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2-3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듯이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며 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영어 공부지만 캐나다에서 제가 얻은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오는 친구들은 보통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플랜을 세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 진대리보다 3-4살 어린 친구임에도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산호비로 입사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친구도 있었고, 좋은 공기업에서 공노비 생활을 하다가 노비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바라보며 30대의 다소 늦은 나이에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진심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인생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도전해서 좋은 대감집 노비 생활을 하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년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외국계 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먼저 어학연수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다소 쉽게 느껴진다고 하는 OP계에 응시를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IH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공계 기준으로는 IH면 웬만한 기업에는 전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루한 스펙이었기 때문에 경력으로 지원하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됐고, 앞단의 이제 중소기업 산업의 경험을 바탕 삼아서 신입사원으로 재취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에서 사전에 작성한 자소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사 지원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저마다 채용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고 자소서도 회사와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자소서를 써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막막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에 알게 되었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소서 첨삭을 받아가며 본격 헬조선 산호비 지망생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며 약 30개 정도의 회사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쓰는 족족이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대리야, 미안한데 내가 사장이면 현실적으로 너 안 뽑아. 내가 아는 사람이 이번에 회사 차리는데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거기서 일이나 다시 배워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진대리는 열정과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사뿐히 한 귀로 흘리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국내 대감집 C기업에 첫 서류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적성 시험과 1차 면접을 통과하고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두 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좋은 회사는 면접을 보면 면접비를 준다는 놀라운 사실.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200명 규모의 국내 IT 기업 기술 영업 직군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더 도전해보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명의 장난인지 쓰는 족족이 다시 서류 탈락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귀국을 하고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쯤 되니 괜히 이전에 최종 합격했던 회사를 그냥 갔어야 했나? 입사 포기 괜히 했다. 나는 병신이다. 자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당시 취준기간이 길어져서 마냥 놀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알바를 마치고 데킬라를 유독 좋아하던 원어민 선생님과 퍼킹 헬조선을 외치며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며칠 전 서류 탈락했던 외국계 기업에서 사람을 모범하는지 재채용을 하는 공고가 올라온 것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술김에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지 뭐 하는 생각으로 음주 자소서를 작성하고 지원 버튼을 클릭한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적같이 서류 합격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원데이 면접으로 PT 면접, 임원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전 회사에서 사장님이 시키셨던 깜지 쓰고 발표한 경험 덕분에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저 스스로를 평가해 보았을 때도 나름 능수능란한 편이었습니다. PT 발표를 하고 면접관 중 임원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진대리님은 학점이 너무 참담한 수준이라 서류에서 걸렀어요. 또 지원하셨길래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생각으로 불렀는데 잘 부른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좋은 느낌은 며칠 뒤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합격입니다. 결과 발표 당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튀어나와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2017년 2월 저는 그렇게 외국계 대감집에서 두 번째 산업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두 번째 산업이 취업설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국계 대감집에서 겪었던 산업이 썰과 2차 추노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